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요. 대치동에서 수학을 아이들이 한 2, 3학년 될 때 한 6학년 과정까지 쫙 끝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최상의 수학으로 쫙 끝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그룹으로 해요. 그룹으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선행을 빼는 거예요. 애가 몰라도 그냥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이면은 6학년 과정까지 쭉 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수업으로. 그렇게 해서 쭉 뽑게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 아이가 6학년까지 끝냈다고 학원에서 딱 통보가 오면은, 진짜로 아이가 6학년 과정까지 애가 끝냈는지 엄마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걸 다 아는 건지. 또 말 그대로 수학 중에서 제일 높았다는, 최상의 수학으로 했다니까는, 그러려니 하고, 6학년 과정까지 다 끝났으니까는 다시 뭘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중학교 과정을 가야 되는 건지 애는 지금 3학년인데 막 고민이 되시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저는 선행을 권장하지 않아요. 현행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알고 그냥 쭉쭉쭉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선행으로 쭉 뽑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뒤로 돌아가는 걸 싫어해요.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깐에는 막 이만큼까지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야 너는 기초가 안 잡혔어 기본이 안 잡혔어 너 기본부터 다시 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짜증나는 거야. 난 이만큼 할 줄 아는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들 특징도 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나름 이만큼까지 쭉 뽑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하겠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아이는 지금 2학년 3학년인데 4, 5, 6학년에 빵꾸 뻥뻥뻥 뚫린 거를 체감을 하겠어요? 못해요. 그리고 1, 2학년 때는 막 해봐야 기본 4층연산이에요. 3학년 때 4층연산에서 좀 확장된 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별로 중요함을 못 느껴요. 뭐 4학년 때 뭐 곱셈 세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 뭐 나누기도 뭐 네 자리수 나누기 네 자리수 나누기 세 자리 할 줄 알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선행을 쭉쭉 뽑을 때는. 그리고 그거 부족한 부분은 어머니 뭐 그 셈 학습지 있잖아요. 그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맨날 그 셈 학습지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선행으로 쭉쭉 뽑기를 하는데 이 셈 학습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 단순해지는 거 이게 선행을 하되 아이가 단순해지는 거지.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데 이 모르는 부분이 진짜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학년 과정 끝나는 거죠. 이럴 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 재능학습을 불러요. 근데 부르기 전에 온라인으로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자, 보세요. 보통 다른 학습지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2등급이 1학년이에요. F가 2학년이에요. G가 3학년이에요. H가 4학년이에요. I 5학년, J가 6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K, L, M 중1, 중2, 중3, 그 다음에 N, O 고1, 고2예요. 재능학습지가 지금 고2까지 수원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과 문과 애들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능학습지가 수학이 고등학교까지 돼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없다는 거지. 저도 재능 다닐 때 고등학교나 중학교 2, 3학년 애들 피타고라스 정리부터는 여자 선생님들이 가르치기가 어렵거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제가 통으로 싹 모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수학 한 과목을 하더라도 그거를 1시간 반씩 봐줬어요. 대신 조건이 그냥 한 과목 정도를 더 하라고. 그래서 일본어 하나를 더 해가지고 수학하고 일본어나 아니면은 수학하고 영어 이런 식으로 두 과목을 했을 때 제가 1시간 반씩 수학을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시험 볼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학습지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자 E, F, G, H, I, J가 몇 학년이라고요? 6학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J등급으로 진단평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J등급으로 진단평가를 했을 때 아이가 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다 완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90점 이상이 나왔으면은 90점 이상에서 틀렸던 부분만 그 학습지에서 불러가지고 그거를 메꿔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J등급을 했는데 점수가 막 70점, 60점 나왔다. 그러면은
그 학원에서 뻘짓거리 한 거예요. 그냥 시간 축 내고 거의 뭐 모르는 상태에서 막 넘어간 거예요. 의미가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러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돼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제가 요 전에 최고 좋은 학습지랑 최고 나쁜 학습지를 얘기를 했어요. 나쁜 학습지는 제가 또 문제가 생길까봐 얘기를 안 하겠는데, 최고 좋은 학습지는 재능이에요. 근데 제가 뭐 재능에서 뭐 광고를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재능을 다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재능을 다니면서 5천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은 없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학습지 중에서는 재능이 고학년도 할 수 있는 학습지고,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논술학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논술학원, 논술을 하는 선생님들이 재능 국어를 또 많이 이용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중학교 이상 넘어가도 재능 국어가 좋아요. 논술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쓰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능 국어가 좋고, 또 재능 수학은 이 나선형 구조로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모르는 초창기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으니까는 아이들이 구멍이 뚫린 부분을 메꾸고 가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대신 학교 교육하고는 순서가 다를 수는 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늦게 수학을 시작한다든지 수학이 제대로 안 된 아이들은 재능 수학으로 하는 게 좋아요. 대신 단점은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뀐다는 거. 뭐 구몬처럼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게 계속 쭉 하는 건 아니고요. 재능은 제 때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고 지금 하시는 지역에 선생님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안 온다 그러면은 교재만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단 평가를 해서 교재만 보내달라고 하고 교재를 집에서 풀려요.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 교재 풀린 거에 대해서 가외 선생을 하나 두고 이 가외 선생으로 애가 틀린 거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 교재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틀린 부분을 좀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아이가 선행으로 쭉 뽑았다. 권장은 안 하지만은 일단 현실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아이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재능학습지로 아이들 학년별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1학년부터 E, F, G, H, I, 6학년이 J등급이에요. 그래서 J등급으로 테스트를 하면 되고요. 아이가 중학교 2학년까지 끝내놨다 그러면 K, L, L등급으로 테스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하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재능 교재를 몽땅 다 봤던지 아니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해주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재능 교재를 이용해서 아이를 모자른 부분부터 다시 구멍을 메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테스트를 해주시기 바래요. 학원만 믿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꼭 아이가 그거를 다 알고 있는지, 구멍 뚫린 부분이 어딘지, 아이가 모르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걸 꼭 메꿔 가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 구멍 뚫린 부분에서 문제가 중학교 때부터 발생되게 돼요. 그리고 애들이 뒤로 돌아가는 걸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다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구멍 뚫린 부분만 메꿔가면서 가는 이 재능 교재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좀 선행을 했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이들 테스트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재능 교재 자체가 레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 연산 위주의 했던 이 학습지를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문제집 레벨로 따졌을 때는 한 1등 수학? 그 정도. 그러니까는 최상위 수학 등급은 아니더라도 한 1등 수학 그 정도 등급은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뭐 구몬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소마셈 그 정도. 그래서 그 문제집 레벨 중에서도 제일 낮은 등급. 뭐 비상에서 개념 유형편에서 그냥 약간의 개념편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구몬은. 눈높이는 약간의 그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우등생이나 센 등급 그 정도 수준이고요. 문제집으로 따졌을 때 레벨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등급은 빨간 펜에서 나온 거 그게 제일 높은 등급.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함부로 또 들어가셨다가 애들이 질려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는 요 빨간 펜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빨간 펜은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반에서 거의 등급 안에 드는 애들이 이제 빨간 펜 해주면 좋고요. 이제 좀 상위 클래스다. 요런 애들은 재능. 그 다음에 반에서 그냥 따라간다. 그러면은 눈높이. 말 그대로 구모는 그냥 셈이 좀 낮은 애들 다 시키지 마세요. 절대 다 시키지 마세요. 거기서 한 페이지를 건너뛰어서 그냥 하루에 한 50문제 정도만 해주면 돼요. 그 이상 해주지 마세요. 하루에 50문제가 아니라 그 일주일에 그 구몬에서 주는 양이 이만큼이 있어요. 그거에 3분의 1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거 다 하게 되면 애들 막 질려가지고 막 나중에 돌아버려요. 뭐 구몬뿐만 아니라 이제 소마셈, 학습도 그렇고 또 그 셈에 대해서 나오는 많은 학습지들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양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일정 양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학습지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항상 테스트는 아이들 이 재능 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면은 아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메꿔서 갈 수 있는 그런 학습 시스템이 돼 있고 재능은 상위 클래스예요. 꼭 알아두시고요. 저번 강의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애들은 이게 하는 양이 적어요. 애들이 어렵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상위 클래스다 싶으면은 재능 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선행을 했을 때 애가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하는 건 몰라라고요. 재능 온라인 테스트로 해가지고 아이 학년별로 맞는 그 등급으로 테스트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 재능 교재를 뭐 한꺼번에 구입을 하든 선생님을 불러서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맞춰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한 점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